미국에는 반독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이후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며 폭리를 취하거나 소비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카르텔이라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카르텔이란 해당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여러 개의 조직들이 서로 담합을 해서 사실상 독점의 힘을 내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중동의 오일 카르텔이 있고 남미에는 범죄 조직 카르텔이 있으며 그 외에도 같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들끼리 조직한 다양한 카르텔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오래된 카르텔이 하나 있고 그 피해 또한 정말 심각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 지난 수십 년 동안 해당 카르텔은 아주 건재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얼굴 카르텔입니다. 그 이름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심기가 불편해지는 이 위험한 조직은 마치 과거 스파르타 국가가 그러했듯 두 명의 보스가 왕관을 나누어 가진 채 운영이 되는데 바로 이 두 사람 정정 커플 이정재와 정우성입니다. 이들은 지난 1990년대 중반 정우성이 영화 비트로 그 불편하게 잘생긴 얼굴과 쓸데없이 옷발 잘 받는 그 긴 기럭지를 스크린에 선보이자마자 대한민국의 미남계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정재가 모래시계에서 이상한 죽봉 하나 들고 다니면서 대사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얼굴로만 연기를 했는데도 단숨에 대한민국 초특급 슈퍼 미남에 등극할 때쯤 이렇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두 명의 얼굴 깡패들 이정재와 정우성은 갑자기 서로 베품먹으며 그 악명 높은 얼굴 카르텔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카르텔은 오늘날까지 탄탄하게 유지되어 오며 저를 포함 전국에 서식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선량한 육지 오징어 인간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얼굴 스펙의 불평등으로 인한 우리 오징어 왕국의 불만과 절망을 오히려 놀리기라도 하듯이 얼마 전에는 보란듯이 무려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기가 막히게 우리들 흉내를 내며 몸소 진정한 오징어가 되어 열연을 펼치는 몹시 불경한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달고나를 핥을 때 그 연기는 그가 흡사 우리들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 착각이 들 정도로 동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망가지며 거의 완벽하게 오징어가 된 상태로 연기를 했는데 어찌된 게 그 오징어 게임 드라마는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찍어버립니다. 그냥 1위가 아니라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전 세계 83개국에서 얼마 전까지는 인도를 빼놓고 모두 1위를 하다가 그저께는 그 인도에서마저 1위를 해버리며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1위를 달성하는 그냥 현실이라고 믿기에는 조금 적응이 필요한 수준의 정말 말도 안 되는 BTS급 성공을 해버린 것입니다. 참고로 공식적으로는 83개국 1위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세계 84개국 1위입니다. 불법 다운로드로 중국에서 풀린 오징어 게임 다운로드 수만 현재 10억이 넘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전체 회원수가 약 2억 명인데 중국에서는 그 5배의 인원이 본 것입니다. 이정재는 과거 프론트맨이 복서가 되어 보여주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내려놓은 찌질한 연기로 진정한 오징어 연기를 펼치며 스스로 아무리 망가지려고 노력했음에도 그는 진정한 오징어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타고나야 합니다. 그는 그저 잠시 오징어의 탈을 쓴 인싸 갑오징어였던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이 오징어 게임의 인기와 함께 갑오징어 이정재의 인기가 현재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터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무려 아침 방송에서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해 전문가들까지 출연시켜가며 소개를 하고 또 그 성공 요인들을 분석했는데 이때 드라마의 주인공인 이정재가 한국에서 최고의 영화 배우이자 슈퍼스타라며 강조하며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전후하며 해외 사이트들과 커뮤니티들에서는 이정재의 다른 출연작들에 대한 팬들의 폭풍 검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화 속 추리닝 입은 그 찌질이 아저씨의 엄청난 과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즉 대략 20살 전후하여 그 꽃미남 미모가 폭발하던 그 시절 자료 화면을 발견하고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끼며 그 기분 좋은 발견에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SNS와 커뮤니티에는 해시태그 오징어 게임과 456번이 달린 이정재의 리즈 시절 움짤들이 엄청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정재의 불공평한 인기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내일인 6일에 미국에서 최고로 치는 토크쇼인 지미 펠런 쇼에 출연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미 펠런 쇼에서는 오징어 게임 주연들이 출연할 것이라고만 했고 구체적으로 누가 출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제 근거 없는 추측력으로 예상을 해보자면 일단 이미 미국인들에게 얼굴이 꽤 익숙한 한국 배우이자 할리우드 영화가 되는 우리 프론트맨 병원이 형이 출연하여 통역을 담당할 것 같고 오일남 할아버지나 아니면 오징어 게임 전체에서 몇 안 되는 반말 캐릭터인 강새벽을 연기한 그 포스저는 누나나 또는
인도는 끝까지 살아남아 이정재와 마지막 게임을 진행했던 양자물리학 아저씨와 같은 여러 조연들 중 한두 명이 출연할 것 같고, 그리고 아주 당연히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현재 글로벌 센세이션의 폭풍의 눈인 우리 이정재 갑오징어가 출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쇼가 방송되고 나면 가짜 오징어이자 위선의 아이콘인 우리 이정재 형의 인기는 마치 불에 기름을 부은 듯 지금보다 더 뜨겁게 활활 타오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정재 형은 바로 며칠 전에 인스타를 개설했는데 바로 하루 만에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새벽을 연기한 정호연의 인스타는 이제 막 1000만 명을 넘어 현재 1200만을 향해 거의 빛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최근까지 이 오징어 게임과 관련한 최대 이슈는 과연 오징어 게임이 인도에서까지 1위를 달성하며 전 세계 모든 국가 1위의 위협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영화계이자 문화인 발리우드는 미국의 할리우드보다 더 크고 가끔은 돈도 더 많이 버는 데다 무엇보다 외국 콘텐츠에게 있어 전혀 관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과는 다르게 이 인도라는 국가는 테크놀로지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는 곳이 인도였으며 구글이나 페이스북 또는 나사 같은 세계 최고 테크놀로지 조직에는 보통 미국인 다음으로 인도인이 가장 많고, 현재 구글의 CEO인 순다 피차이 또한 인도인이며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리 역시 인도인이고 IBM의 CEO도 인도인이고 포토샵을 만드는 회사인 미국 어도비의 CEO 또한 인도인입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인도 공대가 MIT,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보다 더 영향력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인도에서는 신발이나 칫솔은 없어도 다들 스마트폰은 꼭 있을 정도로 모바일 기기 보급률과 온라인 활동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덕분에 전 세계 유튜브 채널 순위 중 가장 구독자가 많은 채널들 순위 전체 10개 중에서 상위 5개 이상이 모두 다 인도 채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자기만의 문화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외국 영화나 드라마는 그리 잘 보지 않고 인정도 잘 안 해줍니다. 참고로 최근 할리우드에서 내놓은 최대 대작 중 스타워즈 시리즈는 사람들이 너무도 안 봐 인도 모든 극장에서 2주 만에 내려야 했고, 아바타 역시 같은 시기에 나온 인도 영화인 새 얼간이에게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처참히 밀려버렸습니다. 그쪽 상황이 대충 이런데 우리 오징어 게임은 너무도 생소한 컨셉의 영화이면서도 게다가 인도의 그것과는 또 다른 극동아시아의 동양적인 요소가 매우 짙은 작품인데다가 무엇보다 인도는 영화가 끝날 즈음 모든 출연자들이 등장해 함께 춤을 추는 인디안 댄스 타임을 가져야 하는데 오징어 게임에는 그것이 없어 아마도 인도에서만큼은 1위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아마도 알리가 출연한 부분도 도움이 되었겠지만 오징어 게임의 재미는 인도식 뮤지컬 군무가 빠진 상황에서도 외국 작품으로는 너무도 이례적으로 인도에서 1위를 달성해버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대한민국 제73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고, 거기서는 무려 해병대 제1기 선배님께서 참석하시어 후배들에게 감동적인 연설을 낭독해주신 모습에 이어서 마치 할리우드 영화도 같았던 대규모 상륙 작전의 모습도 자랑했으며, 또 병원이 형은 그저께 아시아 필름 어워즈에서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 영화 엑설런스 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지금 파리에 설치된 오징어 게임 체험장에는 매일 3,000명 이상이 줄을 서고 있어 아주 운이 좋으면 5시간을 기다린 후 입장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그 인기가 너무도 폭발적이라 아마도 한동안 이 오징어 게임의 여파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내일 지미 펠런 쇼에 누가 출연할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출연하든 진짜 멋지고 근사하게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그 치열한 글로벌 문화 시장에서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음악까지 모두 흥행에 성공시킨 나라는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은 단순히 흥행에 성공한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1위를 전부 다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무대에서 과거 오직 대한민국의 문화 강국을 꿈꾸시던 김구 선생님의 뒤늦은 연승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며 개인적으로 몹시도 감격스럽고 다들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down.